이번에는 고 최진실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시가 됩니다. 사시가 왜 맞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참 안타까운데 이분이 돌아가실 그날 밤에 새벽에 완전 막대기로, 드럼을 치는 막대기로 그냥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내 머리가 누가 탁 치더라고요. 벌떡 일어났더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분이 제가 평소에 참 이렇게 팬이었거든요. 마음을 두고 있던 참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보게 되면 이분이 유씨라고 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맹리학 하시는 분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맹리학은 다 배웠죠. 명리학을 하고 이제 기문을 하게 되는데, 옛날 이렇게 고인들도, 기문, 태얼수, 유기막 이 세 가지를 세 개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 분은, 에게는 역을 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명리를 보게 되면, 참, 기문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가, 가당치 않죠. 아니라는 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최진실 이분이 41살에 41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 대운인데요. 이 대운에는 정인대운, 길문길계, 계문폭덕이 있고 쇠를 생하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1세 이 대운부터 굉장히 경제꾼을 크게 이제 이때 TV에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그런데 이거는 급제거든요. 급제는 죄를 극하잖아요. 맹리든 김문학이든. 제가 급제의 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맹리학은 아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유씨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유씨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씨로 끄잡아낸 거고요. 자, 이분을 보게 되면 이분이 왜 단명사중가가 놓아야 되겠죠. 준동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 동초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왜 단명사중강 최진실, 단명이란 게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1살에 사망을 했으면 그 대운에도 죽음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이도 나와야 되고 그 월도 나와야 됩니다. 하루일진도 나와야 되겠죠. 하루일지는 공부해분들은 짚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맞아 들어갈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앞전에 어저께 아들님 환희를 갖다가 이렇게 했더만 정년퇴직하신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운국기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많이 냈다고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다 털어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의사분인데 한의사가 아니고 양의사입니다. 참 재밌다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설이니까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단명사중과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이 최진실 이분은 되게 성격이 되게 곱고 발라요. 곱고 발라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하는 그런 명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운명에. 여기 보게 되면 새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새가 겸왕, 거왕, 왕합니다. 그죠? 이렇게 왕한데 어떻게 단명사중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삼합의 화기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왕성한 화기죠. 그것이 일간이 자기 자신요 월지가 있죠.
여기가 월지가 동생이고 월간은 손의 형제고요. 일간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연간은 아버지고요. 삼합이 돼 가지고 내려쳐버려요. 누구를요? 나를요. 그래서 단명사주가 됩니다. 동생을 내려치는 거죠. 형제를 내려치는 거죠. 형제도 오래 못 사는 거죠. 아버지를 내려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도 나고 이혼하고 안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이제 단명사주고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걸요. 이 원비를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달하고 다시 보면 명확하게 틀림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맞아 들어가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찾는다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거 등등.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12월 24일이 아니라고 또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여기에 캐치해가 올린 것이 왜 이렇게 올리냐면, 이거는 그 무릎팍도사에서 나왔는, 질문할 때 강호동 씨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요 생일이 나왔거든, 양력으로요. 그리고 다른 데 또 검색해 보니까 다 이게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제 해석에서 이런 것이 안 넣어버리면 저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다 맞아 들어갔거든요. 이것이요. 자, 그러면 이 대운에서는 부친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부친이 안 좋고 이 대운에서는 공부도 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형살이잖아요. 인성을 그걸 해버리잖아. 그죠? 예, 부친이 왜 나빴냐? 그거는 이제 설명을 내가 뛰어넘고요. 자, 21세에 이 대운부터는 재물로 이제 발복하거든요. 이 대운도 보게 되면 굉장하게 이렇게 삼합이 됩니다. 이게 준동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준동이 안 되면 해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벌 수 있는 이 대운부터는 된다는 게 나오고 21세부터 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3세 조승민 씨와 글씨가 성자가 되어 있네요. 성입니다. 조승민 씨와 결혼을 하죠. 그러면 이 대운에 결혼한다는 것이 운국기문학에서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죠. 그 원리가 있거든요. 결혼한다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도 33살에 결혼하네요. 그럼 이 대운에 만나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명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살에 자식 낳은 것도 나오고요. 음력 8월 달에 36 음력으로 6월 달 8월 달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34살부터 이 자식을 출산하죠. 이때도 자식을 합한다는 것은 그것만 말씀드리면 이 오토를 합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대운에요. 그 다음에 36도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대운도 36도 자식을 낳는다는 이 대운에서 자식의 출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대운은 출산과 더불어서 이제 조성민 씨하고 이혼하고 되게 흉한 거죠. 그것은 인옷을 합하돼 가지고 그걸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살 이 대운에 자기도 죽고 남동생도 자살을 하죠. 이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운이 여기에 다 몰려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나를 치는 거죠. 자살하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동생도 이 대운에 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기 대운은 형제가 흉하지만 이거는 형제와 자기 자신이 대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수에 들어가 가지고 원비를 하신 분들은 차근 보시면 답이 정확하게 다 떨어집니다.
18살 때에 부친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거든요. 이 영간의 아버지거든요. 영간의 아버지인데 비록 개망거왕하지만 공망에 상문 귀혼, 망신살궁 있는 데다가 결과적으로 중궁에 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흉한 것이 나오고요. 자, 21세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복덕도 있고 성국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돈이 재물이 나를 합하는 것이 나와요. 재물이 합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해묘미 반합이 이 팔목으로 올라가지고 오토를 합함으로써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재물이 나와 합되는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에 TBCF 출연하게 됩니다. 33살은 결혼을 하거든요. 양력으로 12월 5일은 보통 음력으로 11월달 아닌가 말을 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음력 10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내가 관하고 합이 되죠. 그러면 금년에 남자와 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달은 정확하게 음력으로 10월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월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34살에 아들을 출산하죠. 이게 이제 동처입니다. 이게 준동이고 출산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죠. 새하고 일간이 하죠. 내하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뭐냐면 바로 시지나 시간이 자식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합이 되죠. 합은 신자진 합수, 자식하고 합입니다. 누가? 내가 자식하고 합이 되죠. 이걸 설명 안 하면 응고기문하고 기존기문하고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거는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 김문둥과 프로그램은 제가 이 준동 이런 거 다 해놨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34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음력 6월달도 틀림없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도 한번 볼까요? 36도 여기 보게 되면 자식이 요거 새가 나죠. 일간도 여기 있고 시지가 자식이고 시간이 자식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여기도 합을 하죠. 오토를 합하는데 오토가 새를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와 합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오토를 합함으로써 내가 자식과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의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기존 기문학에서는 해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요. 아마 제 학문을 보고 많이 공부를 이렇게 따라오겠지만 제가 아주 극히 이제 일부만 공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력 2월달도 틀림없이 똑같은 원리로서 음력 2월달에 출산한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불행하게 37살 때 이 대운에서 이미 이 대운에서는 삼합이 되어 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그걸 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37살 때 신수를 보게 되면 이 새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금년에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겠죠. 백호살은 다치고 급살궁도 있거든요. 이 급살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급살궁이죠. 귀호는 뭔가 장애가 있다는 거죠. 불명하게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상처, 배꼽살 피 흘리는 거고 다치니까 폭행을 당해서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사진이 뉴스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금년에 그랬는데 대운과 더불어서 살펴보게 되면 금년에 남편하고 대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남편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인데요. 남편이 망신살 여기 다 오거든요. 망신살이 2개나 있습니다. 망신궁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대흉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41살 때 보게 되면 본인이 사망을 하거든요. 여기에도 기존 기문둔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것이 준동이 없습니다. 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요, 쇠가 거왕합니다. 성왕하죠. 자기 자신이 왕성하고 쇠도 일간도 자기 자신이 또 도와줘요. 그러면 금년 신수가 아주 좋은 해가 됩니다. 맞죠? 털못이 좋은 해가 됩니다. 쇠도 왕하고 그러면 금년에 분명히 좋은 해가 되는데 여기가 동처가 준동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요. 성립이 되게 되면 여기 삼목 일간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외부에 요 함께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삼목이 삼명살의 충국을 받아버리죠. 아주 왕성한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 해가 됩니다. 이것이 준동으로 안 됐다면 기존 프로그램, 기존 기문둔갑 프로그램 이게 없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도리어 좋다고 말하는데 도리어 흉하잖아요. 반드시 이시됩니다.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대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 못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거고 음력 8월달도 정확하게 음력 8월달에 왜 그런 게 여기거든요. 지금 일간이 정확하게 음력 8월달에 이게 음력 8월달이란 말입니다. 8월달이 되기 때문에 사망하는 달로 분명히 나옵니다. 사명살이 되는 거죠. 사명살의 충국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내가 한 몸이 됐을 때는 좋으면 되게 좋은데 흉할 때는 대흉합니다. 그런 게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 3살에 최진영 자기 죽고 2년 후에 동생이 죽는데 자살을 하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자기는 이제 죽고 자기 걸 보면 나오거든요. 동생이 이거란 말입니다. 동생이 이게 울지가 동생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운들이 이 화기의 극을 받아요. 약한 동생이요. 그래서 대흉하다는 게 나오는데 아까 대운도 아까 전에 대흉했죠. 거기다가 음력으로 2월달에 남동생이 죽잖아요. 이 2월달도 틀림없이 동생이 비극을 당하는 안 좋은 달이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게 신수에서 보게 되면 대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대운이 모든 기운이 일로 다 가가지고 그걸 해요. 그러면 동생, 아버지, 내는 대흉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올리는 거 보니까 최진실 이분이 조성민 씨를 만나면 이렇게 이별한다. 둘 다 죽는다. 그런 어떤 둘 다 사망한다.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분이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무속인들이 있는데 이 방송에 나오는 거 짜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짜고 하는 거 되게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딱 3번인가 그랬는데요. 방송에 출연시키려고 돈을 엄청 요구해요. 돈을 엄청 많이 요구합니다. 저는 다 거절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블로그 광고 뭐 등등 많잖아요. 전부 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뛰어난 무속인도 계시지만 명리학자도 뛰어난 분도 계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광고 내고 안 그럽니다.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분은 둘 만나 그런 게 아니고 운명국에서 평생사주와 단명사주라는 게 나오가 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자식들이 하나같이, 시간 시지가 자식 아닙니까? 오미합파, 인호술합파, 자식들이 나를 극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되겠죠. 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자식이 낳게 되면 자식이 치는 거예요. 자식이 대흉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 자체가 단명사주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연기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 자신이 이 단명사주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요. 이 도화살이 일이 있으면 복덕이 인기 아닙니까? 이분이 복덕이 2개나 있어요. 복덕이 굉장히 많죠. 복덕이 굉장히 많아요. 복덕. 쌍복을 넘어서 복덕이 많잖아. 도화살도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도화살도 보통 2개인데 이거는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잖아. 도화살이에요. 그럼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크게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복덕은 인기거든. 이것도요. 그 유금이니까 되게 칼 같은 기질이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이분은요.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다 만들어 연한 겁니다. 고집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하죠. 보통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또 깔끔합니다. 성격 자체가, 이 성격이요. 깔끔하고 그런 기질이 참 좋지만도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 버렸네요. 그래서 참 이 시 찾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운국 기문만큼은 따라올 학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해보시면 압니다.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뒤에 숨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으로 왜 이렇게 잘 맞을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 하는 게, 운명이라 하는 것은 참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예. 운명이 안 맞다, 뭐 고칠 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연기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연기거든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참된 이치라는 거죠.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길을 모색을 해야 돼요. 운명을 바꾼다 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그럼 뭘 운명을 바꾼다 하는지, 어떤 운명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기도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분도 침례교회 다녔더만요. 침례교. 저도 오랫동안 기독교를 오랫동안 다녔죠. 저도 이치에 안 맞고 논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맞아요. 그런데 불교는 완벽한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깝지만 그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시가 명확하다. 다른 시도 안 보시면요, 뭐 자시부터 해시까지 당연히 꼼꼼하게, 제가 성격 꼼꼼하거든요. 다 살펴봤는데 사시가 확실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부하는 분들은 원비로서 신비로서 찾아보면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